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이성원TV의 이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압력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산업위생관리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뭐가 됩니까? 대기, 수질, 그 다음에 산업위생관리 또는 이제 보건 뭐 이런 쪽 다양한 학문에 이것이 이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정압 부분입니다. 정압. 그래서 산업 환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초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류 흐름에 작용하는 압력, 이 단원 중에서 산업 환기 기초 중에서 정압 부분입니다. 정압. 예. 그래서 이 정압이 어떤가, 이 이제 개념, 정압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알아두기. 그 다음에 정압의 측정, 정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압의 특성이 어떤 게 있지,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529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냐면 관로가 있습니다. 여기 관로고, 이 관로의 이 양쪽의 벽면입니다. 이 닥트라고 해도 좋습니다. 지금 하얗게 보여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속의 분포를 그린 거예요. 가운데 이제 유속이 빠르고 점점점 벽면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벽면에서 작용하는 저런 이제 그러니까 마찰 저항 내지는 끌림 항력, 그 다음에 이제 조도, 거칠기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뭐냐면 저항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유속이 벽면의 유속은 낮습니다. 가운데는 뭐냐면 그 마찰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게 저렇게 뭐냐면 정규 분포하는 형태, 이런 동그란 모양이죠. 이런 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는 최대 유속 분포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압 측정 위치 구멍을 보게 되면 여기가 정압 측정 구멍, 측정공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압력 측정하는 것과 다르죠. 다른 것들은 뭐냐면 전압, 전체 압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관로의 중심선상에다가 뭐가 됩니까? 관을 이렇게 일치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정압은 지금 여기에 벽면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자, 위치, 측정하는 위치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 정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한번 보게 되면 정압의 개념은 위치 에너지, 이걸 압력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정압은 유체를 압축 또는 팽창시키는 데 관여하는 압력의 크기입니다. 제가 앞서 내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측정 위치는 관로의 벽면에서 측정해야 됩니다. 이 벽면입니다. 작용하는 방향은 사방으로 작용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동서남북 갈 것이 네 방향이 될 수가 없죠. 사방이면. 그렇죠? 온 사방이 되는 거예요. 온 사방.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뭐냐면 작용한다.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 기체가 뭐냐면 흐를 때, 유체가 흐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방향의 직각으로 작용을 합니다. 고여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온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모든 방향으로. 그러나 뭐냐면 움직인다 했을 때는 움직이는 방향의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압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되느냐면 여기에 하얗게 이렇게 뭐냐면 김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됩니까? 별처럼, 화살표처럼 뭐가 됩니까? 관 벽면에서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직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이 작용하는 압력이 뭐가 됩니까? 정압의 크기다, 이거죠. 그래서 통상 뭐냐면 이 정압의 크기는 끌림 내지는 뭐냐면 저항, 유체가 흐르는데 저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항이 크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마찰장이 크다. 마찰장이 크다는 것은 벽면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정압의 뭐냐면 크기가 크다, 부합으로 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측정 단위는 앞에서 제가 뭐냐면 동압을 설명할 때 했는데 전압을 설명할 때 했는데 미리 H2, 미리 HG 뭐 이렇게 이런 똑같은 압력 단위를 다 씁니다. 여기에 대한 특성을 보게 되면 속도압과 관계없습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정지해 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유체가 흐르지 않아도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속도압, 동압이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래 동압이 완전히 0입니다. 0인 상태도 어떻게 되냐면 정압은 작용한다. 왜? 위치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대기압보다 높으면 플러스 압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플러스 압력이다 했을 때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기류가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죠? 왜? 대기압보다 뭐가 됩니까? 이 정압이 높기 때문에 튀어나오죠. 팽창하는 힘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압보다 낮으면 음압의 값을 갖습니다. 대기압보다 낮다. 그러면 음압의 값을 갖는다. 이 말은 여기가 워낙 유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압이 마이너스 압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을 뚫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공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장치를 보통 이해를 할 때 공기가 유입이 되겠나? 지금 덕트 내에 뭐냐면 흐르는 기체가 밖으로 새어나올까? 아니면 뭐냐면 외부의 공기가 덕트 내로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뭐가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압의 크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양압, 음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음압이라는 것은 부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부압이라는 것은 워낙 가령 관로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는 속도가 유체가 이동하는 속도가 빠를 때 부압이 형성된다는 것이고 느릴 때 그러면 뭐가 됩니까?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압축작용하죠. 밖으로 튀는 이 사방으로. 그래서 벽면을 향해서 뭐냐면 이건 느리고 압력이 강하다 이거죠. 그럼 여기 막혀 있다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압력이 작용하겠죠? 밖으로. 밖으로 미는 힘이 작용할 때 이때 뭐냐면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양압이 작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봉액이 나란히 있죠. 그죠? 나란히 있습니다. 관로에 이제 유체가 흐를 때 이 봉액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유체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얘가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바짝바짝 되는 게 위로 지금 바짝 되죠. 그죠?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가 지나가면서 뭐가 됩니까? 벽면에서 흡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끌어당기죠. 그럼 이러한 형태에서는 뭐냐면 부압이다. 이런 거예요. 부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다 구멍을 뚫어도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고 공기가 어떻게 오히려 뭐가 됩니까? 이렇게 스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상태에서는 나란히 있다가 여기에 유체를 흘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것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구멍 뚫려 있으면 공기가 유입이 되죠. 그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는 낮아지면서 얘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올라간 정점하고 여기에 뭐냐면 하단 부위 요것을 뭐냐면 읽으면 어떻게 이것이 정압이다 이거죠. 물을 채웠으면 미리 H2O 그 다음 수온을 채웠으면 이것은 미리 HG라 앞에서 뭐냐면 우리가 전압할 때 공부를 했죠. 그러한 형태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